상해에서의 2일차 아침일 밝았습니다. 저희는 아침을 간단히 해결하고 상해박물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상해박물관은 기존의 본관으로 쓰이던 인민광장관과 24년 새롭게 오픈한 동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인민광장관으로 향했습니다. 인민광장관은 1층에 특별 전시를 하는데 현재는 고대 이집트 문명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이집트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쉽사리 접할 수 없는 이집트 문명에 관해서 살펴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전에서는 이렇게 이집트에서 건너온 각종 유물들을 볼 수 있었고 특히나 많은 미라들을 볼 수 있었는데 신기했던 건 이렇게 고양이 미라 등과 같은 각종 동물의 미라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석상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시대에 이렇게 정교한 작업이 가능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집트 문명전을 다 보고 박물관의 3층으로 이동했습니다. 3층에는 공예품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예품들 모두가 코뿔소의 뿔로 만든 진귀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뿔로 만든 잔들이 대다수였고 여러 뿔들로 만든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훔쳐가고 싶을 정도로 잔들이 예쁘시다고 하셨는데 정말 장인들의 손길이 느껴지는 작품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가구를 전시해 놓은 관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사극에서 볼 수 있었던 가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의 콧가구들과 비슷하면서도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작품들은 자연미와 절제미가 있다면 중국의 가구들은 섬세한 촉각과 장식들이 부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전통 의복과 가면들을 전시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확실히 중국이 소수민족이 많아서인지 전통 의상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가면들도 여러 표정의 가면들이 매력을 뽐냈습니다. 이렇게 상해박물관의 인민광장관을 둘러보고 저희는 동관으로 향했습니다. 상해박물관의 동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장한 지 얼마 안 된 새 박물관입니다. 인민광장관은 표를 사야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동관은 신분증 정도만 있어도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확실히 새 박물관이라 그런지 건물도 깨끗했고 중국 정부에서 많은 공을 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일 먼저 중국 고대 청동기관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는 청동기로 만든 술잔부터 해서 음식을 담는 그릇, 다양한 문양을 가진 재래용품들 또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청동기로 만든 악기들도 전시되어 있어 흥미를 더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고대 청동관은 중국의 하 왕조부터 한 왕조의 청동기들을 전시하고 있었고 중국 청동기 문화의 정점이자 전성기로 꼽히는 상시대와 서주시대의 청동기가 핵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의미들을 내포한 상형 문양들이 그 유물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청동관의 홍산문화고고학 특별전을 관람했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신석기라 할 수 있는 홍산문화와 용의 기원에 대해 알 수 있는 전시관으로 중국의 신석기 시대 유물들과 용의 기원이라 볼 수 있는 여러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석기 시대의 토기들과 장신구들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용의 기원인 듯한 석상들을 통해 용의 기원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조소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조소관에서는 중국 족각 예술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소관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었던 유물은 불상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불상들이 중국 족각 예술의 정교함과 종교적 의미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불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석상들도 이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석상들은 당시의 인물과 사회상을 담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아 보였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저희는 1층에서 2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2층에서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중국의 역대 인장과 정각을 전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중국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다양한 인장을 전시하고 있었으며 인장을 단순한 서명도구가 아닌 예술작품으로서 전시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인장만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인장이 찍혔을 때의 모습도 보여주고 이해가 쉬웠습니다. 이곳의 인장들은 새겨진 문자에 서체, 조각, 기법 그리고 인장을 만든 재료 금, 은, 옥, 돌, 동 등 다양한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서예 작품들을 전시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전시관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서예 작품들을 볼 수 있었는데 중국의 시대별로 작품들을 구분해 놓아 관람하는 데 용이했습니다. 고대 각골문의 글자부터 해서 청나라 시기의 서예 작품들까지 시대별 특징들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청동기 시대의 금문들은 글자가 적고 획이 굵어 웅장하고 소박한 멋을 내고 있었고 진과 한시대 글자는 진시황의 소전으로 실용적인 예서가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서예가 예술의 영역으로 자리 잡으며 개성과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수당 시대에는 해서가 완성되었으며 규범적이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서풍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송시대는 문인들의 개성이 강조되며 자유롭고 담백한 서풍이 유행하였고 원명 청시대는 고전서예를 연구하며 다양한 서체가 복원되고 개인의 독특한 서풍을 창조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회화관으로 향했습니다.
회화관에 들어가니 수묵화와 관련된 미디어 아트가 훌륭했습니다. 회화관에 들어가니 회화의 발전 과정을 시대별로 따라가며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등 다양한 장르별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원나라의 회화를 관람했는데, 원나라는 문인화가 유행하여 대자연의 웅장함을 붓으로 표현한 독창적인 산수화가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명나라 초기의 작품들을 관람했는데, 이 시기에는 웅장하고 강렬한 필지가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거칠면서도 힘있는 붓질로 산수화나 인물화를 그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원나라 때보다는 강렬한 붓질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묵화들은 단순히 자연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내면 세계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청대의 정통파 회화를 관람했습니다. 이러한 화풍은 형식과 기교를 중시하고 안정적이고 규범적인 화풍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개성파 회화들을 관람했는데, 보시고 있는 이 작품은 팔대산인의 작품입니다. 이러한 작품들의 특징은 정말 대충 그렸다고 할 정도로 대담한 분놀림과 과장된 형태로 표현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관람을 하다 보니 벽면에 전시된 대형 산수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데 너무 크고 사실적이어서 그런지 그림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서양의 현대적인 기법들이 도입된 현대의 회화들을 관람하고 회화관을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옥이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옥과 관련된 가공 기술과 발전사와 그 시대별 미학적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의 옥 공예품은 제사용 옥기, 장식품, 의뢰용 도구 등 다양한 용도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시관에 좋았던 점은 조명을 이용한 옥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들어가면 어두운 공간에 유물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춰 옥기의 영롱함을 극대화하고 옥기의 아름다운 색감과 질감을 더욱 돋보이게 해 인상 깊었습니다. 또 이동하여 도자기관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시대별로 도자기의 변천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관람을 하며 제일 먼저 제 눈에 띈 작품은 당삼채였습니다. 당삼채는 당나라 때 만들어진 삼색 유약 도자기로 말, 낙타, 인물상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당시의 활기찬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띈 작품은 송대 명효들이었습니다. 송대의 도자기들은 인위적인 화려함보다 절제되고 담백한 색감과 형태를 통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유약의 발전이 있어 이렇게 색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나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눈에 띈 작품들은 청화백자였습니다. 청화백자는 명청 시기에 흰 바탕에 코발트 안료로 푸른색 그림을 그려놓은 것으로 화려하고 섬세한 문양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청화백자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정말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고귀하면서 차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화폐관으로 이동했습니다. 화폐관은 중국의 고대부터 현대까지 통용되었던 화폐들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대 시대 때 이용되었던 포갑전부터 시작해서 원안전까지 다양한 형태의 고대 화폐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대의 화폐들의 변천사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눈이 갔던 건 지폐들이었는데, 이 지폐들을 통해 중국의 경제 발전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예관입니다. 이곳은 장남 지역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공예품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역의 의복들을 알 수 있었고, 중요한 생활 양식 중 하나인 가구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시는 자수와 같이 독특한 문양을 가진 것들을 통해 당시의 생활 양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고학관입니다. 이곳은 상해일대에서 출토된 고고학과 관련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전시관과 관련된 설명을 읽어보니 이곳의 의회는 현대적인 국제도시 상하이가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사람이 살던 지역임을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설명한다고 합니다. 이곳의 주된 유물들을 살펴보니 농경, 의뢰와 관련된 것들부터 장신구와 같은 생활용품까지 그 범위가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상하이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저희는 상하이 홍차오 공항으로 이동하여 비행기를 타고 안전하게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不过呢，有的学生呢很小。